여러분 70세가 넘어도 성욕이 있다면 이상한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숨기고 계시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의사들도 잘 말해주지 않는 70세 이후 성생활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쉽게 물어보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70세 이후의 성욕과 자유에 대한 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성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성욕이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은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이죠.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0세 이상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자주 해도 괜찮은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기 위한 정말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로 성욕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70세를 넘기면 성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욕은 꾸준히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의 한 조사에서는 70세 이상 남성의 약 절반이 여전히 성욕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80세 이상에서도 30% 이상의 남성이 성적 욕구를 경험한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이와 관계없이 성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매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남성분들이 70세, 80세를 넘어서도 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욕이 남아있다는 것이 비정상적인 건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성욕이 있다는 것은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성욕이 지나치게 저하되면 무기력감이나 우울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욕이 있다는 건 건강한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위 행위는 고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분들이 고령이 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적절한 자위는 오히려 여러 가지 건강상의 놀라운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로 혈류 개선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위를 할 때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이 유연하게 유지되면서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분들에게 흔한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정말 중요한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것을 걱정하시는데요. 적절한 성적 활동이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자위를 통해 전립선 분비액이 일정하게 배출되면 염증을 줄이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전립선 질환이 흔해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나이가 들면서 비대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배출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자위 중에는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지는데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적절한 자위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로는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성적 활동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고령자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를 자연스럽게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성적 활동은 뇌의 여러 부분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치매 예방이나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행위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빈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닌지 하는 우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즐긴다면 비교적 빈도가 높더라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빈도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 남성분들의 경우 주 23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수치일 뿐이며 본인의 체력이나 컨디션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1회만 해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 알맞은 빈도인 셈입니다. 반대로 무리해서 횟수를 늘리거나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신체에 과부하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자유를 즐길 수 있을까요? 고령자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실제적인 주의점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변화에 맞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몸의 반응이나 회복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혈관계 관리입니다. 성적 흥분 상태에서는 심박수가 증가하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령자분들의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약물의 효과와 성적 활동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분 관리입니다. 의외일 수 있지만 자유행위 중에는 체내 수분이 소모되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유를 하기 전이나 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난방이 잘 된 실내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립선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시간 과도한 자극은 전립선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적당한 강도의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 중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낄 경우 즉시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절과 근육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자세나 격렬한 움직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시고 만약 어깨나 허리, 손목 등에 무리가 간다고 느끼신다면 자세를 바꾸거나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면역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위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시간과 환경 선택입니다. 너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보다는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히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편안한 환경에서 하시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나 몸이 피곤할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두 상식적인 수준의 관리 방법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나이에 이런 것이 괜찮은 건가? 혹시 몸에 해로운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령자의 성생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정말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고령자 성생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과 그에 대한 진실을 하나하나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70세가 넘으면 성욕이 사라져야 정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시는데요.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이후에도 성욕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건강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80세가 넘어서도 성적 욕구를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므로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노인의 자위는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자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학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적절한 성적 활동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하는 것이지 자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런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 숨겨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자위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배우자가 있으면 자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와 개인적인 자위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더 건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자위를 자주 하면 치매에 걸린다는 속설입니다. 이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성적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성적 만족감도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신체적 변화로 인해 젊었을 때와는 다를 수 있지만 만족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만큼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다른 형태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와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오해는 약을 많이 먹으면 성욕이 없어져야 정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부 약물이 성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복용하시는 약물 때문에 성적 욕구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오해는 혼자 사는 노인만 자위를 한다는 편견입니다.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가족과 함께 살거나 배우자가 있는 분들도 개인적인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성생활에 대한 오해는 정말 많지만 올바른 정보를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불안감을 덜고 더욱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오해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는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병이 있는데 자위를 해도 괜찮을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관과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성기능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고 합병증이 없다면 적절한 자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안전한가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은 성적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베타차 단제나 이뇨제는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만약 약을 바꾼 후에 성적 욕구나 기능에 변화가 생겼다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약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는 마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립선 수술을 받았는데 자위를 해도 될까요? 전립선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회복 기간 동안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보통 수술 후 4-6주 정도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완료된 후에는 대부분 정상적인 성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방법에 따라 사정액의 양이나 성질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것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관절염이 심한데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하시거나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간다면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팔을 받쳐주세요. 무엇보다 아프다고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심장병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정형 협심증이나 잘 조절되는 심부전의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심근경색을 앓으셨거나 불안정한 협심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통증이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6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건강에 좋을까요? 이는 정말 개인차가 큰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1-3회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와 욕구에 맞추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고 욕구가 있을 때 하시면 되고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쉬시면 됩니다. 억지로 횟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따라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윤활제를 사용해도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윤활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전한 윤활제를 사용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용성 윤활제를 선택하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처음에는 소량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8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아픈데 혼자 해도 괜찮을까요? 배우자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성적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구를 건전하게 해결함으로써 배우자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9번째 질문입니다.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 같은 강도의 자극이나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무리해서 강한 자극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휴식 기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언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때로는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비뇨기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는 전립선 문제나 요로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위 중이나 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신다면 이것도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자위에서는 심한 통증이 생기지 않거든요. 성기 주변에 이상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색깔이 변했다면 이것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기능 자체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전혀 반응이 없어진다거나 자위 중에 실신하거나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심혈관계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뇨기과뿐만 아니라 심장내과 진료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입니다. 자위에 대해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적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게 되거나 반대로 완전히 사라져서 우울감을 느끼신다면 이것도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병원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데 의사들은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니까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인데 이것이 성기능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15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 토마토, 녹차, 석류, 수박 등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기름진 음식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성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성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7-8시간 정도 주무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성기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해롭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명상,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큰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런 질환들이 성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전립선 검사도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체험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완전히 보호하면서 일반적인 상황들을 통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5세 남성분께서 2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최근에 성적 욕구가 줄어들어 걱정이다라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경우 당뇨병으로 인한 혈관과 신경 손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신 후에 많은 개선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씩 하시고 금연을 하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예전 수준은 아니어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다시 누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처럼 당뇨병이 있으시더라도 관리만 잘 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해 보세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남성분이 혈압약을 바꾼 후부터 성욕이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부 혈압약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다른 종류의 혈압약으로 바꾸셨는데 2-3개월 후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혈압 조절도 잘 되면서 성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약물로 인한 문제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남성분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성기능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전에는 소변 보기가 힘들어서 밤에도 자주 깨시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은 당연히 성적 활동을 자제하셨고 3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 서서히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회복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소변 문제가 해결되어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니까 전반적인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78세 남성분이 배우자가 치매에 걸린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상담하셨습니다. 죄책감과 외로움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이 배우자 돌봄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죄책감 없이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시면서 배우자분을 정성껏 돌보고 계십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국 가족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남성분이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어깨와 손목 관절염이 심해서 평소 활동에도 제약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자세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서 팔을 받쳐주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또한 관절염 치료와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시도록 했는데 몇 개월 후에는 훨씬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74세 남성분이 심장 수술 후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장 우회수를 받으신 후 모든 신체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적절한 신체 활동이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적 활동도 마찬가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의사의 지도하에 단계적으로 활동량을 늘려가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삶의 활력도 되찾으셨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69세 남성분이 효과가 예전 같지 않아서 자꾸 무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하면서 자꾸 강도를 높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천천히 진행하시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몇 달 후에는 예전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만족스럽다고 하시면서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사례입니다. 76세 남성분이 혼자 사는데 이런 게 정상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과도 떨어져 살고 계시면서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가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 활력과 건강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인정하시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살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가족들이 알까봐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나 며느리, 사위와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러운 욕구 해결도 눈치가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조용히 쉬고 싶다거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부적절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할아버지가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를 갖는 것과 손자, 손녀 교육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구를 건전하게 해결하시는 할아버지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손자, 손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고민들입니다. 아내가 관심이 없는데 혼자 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항상 같은 욕구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녀 간의 성적 욕구의 변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성숙한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는 망설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셨어도 이런 부분은 숨기고 다른 증상만 말씀하시는데 이는 올바른 진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비뇨기과나 내분비 내과에서는 이런 상담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볼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건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개인 공간 확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신만의 방을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특정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낮잠을 잔다거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루틴을 만드시면 됩니다. 가족들도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존중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외출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시간을 이용하시거나 본인이 산책이나 운동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목욕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에서는 자연스럽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니까 이런 시간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가족들과의 소통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성숙한 가족이라면 이런 요청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족들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욕구이고 건강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건강을 챙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여러분이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다는 증거입니다. 사회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를 당당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적절한 빈도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3회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컨디션에 맞추는 것입니다. 억지로 횟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몸의 신호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쉬시고 몸이 원할 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전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전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시고 가족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성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 운동과 음식을 챙기시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성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정기적인 검진을 빼먹지 마시는 것입니다. 전립선 검사, 혈압 측정, 혈당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적절한 치료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하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현재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시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사회적 편견에 흔들리지 마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고령자의 성생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편견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울감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신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가이드라인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성욕이 있고 자위를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여러분이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들 때문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들을 과감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자위는 혈액순환 개선, 전립선 건강, 스트레스 해소, 수면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둘째,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주일에 1-3회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컨디션에 맞추는 것입니다. 넷째,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시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여섯째,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성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일곱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긍정적인 마인드로 현재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아홉째, 사회적 편견에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마지막으로 10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성기 주변에 이상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면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받아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마시고 건전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히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진, 수면의 질 향상 등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의 짐을 덜고 더욱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다 읽어보고 있으며 가능한 한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운동 방법, 질병 관리, 정신건강 등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도 여전히 의구심이나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이런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